방금.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또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랬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갖는 권한인지 아니면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인지를 분류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시험에 100%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선생님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거니까 미리 쫄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구분하는 기준은 되게 쉽게 딱 하나야.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이냐 아니면 행정부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권한이냐를 가지고 나누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뭐 다른 입법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고요. 행정부 안에서 미치는 영향이다. 그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에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먼저 첫 번째,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권한이 국가 원수로서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냐면 첫째, 외교랑 관련된 권한. 외교라고 하는 게 뭐야? 다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관계를 맺으면서 교류하고 요게 외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관 뭐 이런 직책도 있잖아요. 그렇죠? 외교와 관련된 거는 행정부의 일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국가 전체,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를 하는 거니까 외교와 관련해서 권한을 갖는 건 바로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외교랑 관련된 권한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잖아. 국가와 국가 사이에 외국과 조약 체결하는 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물론 국회의 동의를 얻긴 해야 되지만 도장 빵 찍잖아요, 조약에.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지. 또 뭐가 있냐면 외교 사절단을 외국에다가 파견하거나 보내거나 외국에서 온 외교 사절단을 접견하거나. 외교 사절은 무엇이고 파견 접견은 무엇이냐?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을 외교 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번에 국방부 장관 누구누구님이 님이라고는 하지 않겠죠. 국방부 장관이 저기 미국의 국무장관을 만나가지고 이번에 뭐 이런 어떤 군사훈련,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오세요. 해가지고 보내는 거야. 국방부 장관을 미국에. 외교사절 파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랬을 때 맞아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거죠.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접견하는 거 다 외교와 관련된 거니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런 일은 우리 살아생전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외국에다가 오늘부터 니네 나라랑 우리나라랑 전쟁이야.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도 외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에요. 아시겠죠? 외교 관련.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또 뭐가 있느냐?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야. 말만 들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헌법기관을 구성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각 헌법에 보장된 국가기관들 각각의 대빵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사법부의 대빵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대법원장이고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헌법기관이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의 대빵은 헌법재판소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핵심 헌법기관의 대빵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데 이건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 행정부 소속 아니야. 사법부 행정부 소속 아니야. 이런 기구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국가원수로서 갖는 권한이라는 거지. 어떤 사람들을 임명하는 권한을 말하는 거냐? 방금 말했다시피 사법부의 대빵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대빵인 헌법재판소장,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얘들아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잘 들어. 감사원의 대빵인 감사원장. 아,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감사원은 분명히 요 앞전 판서에서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 또 당부한 게 있지. 조직도상으로는 행정부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대통령의 명령을 받거나 국무총리의 명령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야. 감사라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 그래서 감사원도 하나의 헌법기관이거든요.
아시겠죠?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기관을 구성한다라고 얘기하고 국가원수로서 갖는 권한이야. 물론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 무슨 전제 조건이 있냐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나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는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해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 동의가 있긴 있어야 돼요.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헌법기관의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 바로 대통령이 갖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또 뭐가 있냐면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 국민투표는 선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국민투표가 뭐냐면 국가에서 지금 어떤 되게 중요한 걸 결정해야 돼. 그럴 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국민들의 투표를 붙여서 이 문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누가?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나라의 가장 최고법인 헌법의 내용을 바꿀 때, 개정할 때 대통령이 국민투표 붙일 수 있어요. 개정할지 말지.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국가의 어떤 중요 정책, 어떤 정책인데 너무너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야. 그래서 막 찬성, 반대 의견이 너무 분분하게 나누어져. 국민들 사이에서도 대립이 많아져.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이 정책을 결정할 때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거야. 국민들이 더 많은 수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한번 국민들에게 물어보자라고. 이런 경우에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구나. 자, 마지막에요. 조금 낯선 용어가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또 하나의 권한이 뭐가 있냐면 긴급이 붙어야 돼. 긴급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 요게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에요. 긴급명령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법률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명령이라고 하는 걸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냥 명령권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 아닌데 이런 경우 국가가 지금 비상사태야. 뭔가 되게 질서가 뭐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굉장히 비상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국가가 혼란스러워. 그랬을 때 이 비상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우리 1단원에서 배웠었잖아요. 선생님이 엄청 강조한 거.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가 만든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지금은 국가의 비상상태인 거야.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간도 없는 거야. 그랬을 때 법률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긴급하게 명령을 내려서 국민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긴급명령권이에요. 아무 때나 발동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니까 정말 비상상태일 때. 알겠지? 국가 비상사태일 때 법률이 아닌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긴급명령권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계엄을 선포하는 게 있어요. 계엄 선포라는 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계엄이 선포된 적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계엄이 선포됐을 때는 정말 국민들의 삶은 암울했었어. 아무 때나 계엄 선포하면 안 되는 거야. 어쨌든 우리도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계엄 선포라는 건 이거야. 전쟁이 발생했어. 혹은 전쟁은 아닌데 거의 전쟁과 비슷한 상태의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어. 이랬을 때 그 비상사태나 전쟁이 발생한 지역에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서 그 지역에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법권,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행정권을요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그 권리를 다 누가 갖는 거야? 이 비상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군대가 갖는 거야. 그 명령을 내리는 걸 계엄선포라고 얘기를 해요. 예컨대 이런 거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경기도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했어. 아니면 경기도 지역에서 거의 전쟁 수준으로 폭동이 발생해가지고 다 두들겨 깨고 막 난리가 났어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계엄을 선포해. 경기도 지역에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경기도로 군대가 딱 파견이 돼요. 그래서 경기도의 사법권, 재판할 수 있는 권리, 경기도의 행정권 이런 건 경기도가 갖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이 파견한 군대가 일시적으로 갖는 거예요. 이게 계엄선포.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외교 관련 헌법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 국민투표 시행할 수 있는 권한, 계엄을 선포하거나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은 모두 뭐다?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옆으로 가서